안녕하세요. 시간기획자 마담초입니다. 저는 13년 다닌 회사를 퇴사하고 3년차 프리워커로 살아가고 있어요. 안정적인 회사를 퇴사하고 불안정하고 불규칙한 프리워커의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무언가에 도전하는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고 계세요. 그 질문을 듣고 보니까 저도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지? 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오늘 제가 매일 아침마다 하는 저의 최애 루틴인 아침 일기 모닝 페이지를 꾸준히 써온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항상 머릿속에 부유하는 장걱정, 잡생각, 잡감정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에서 내 삶에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고 생산성이 높아져요. 이 하나만으로도 써야 할 이유가 정말 분명합니다. 또 뇌과학과 연결된 무의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작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이거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아침일기 모닝페이지 하면 뭔가 거창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막연한 불안, 무기력에 빠져 있거나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뭘 해나가야 되는지 당최 모르겠다. 그냥 잡생각, 걱정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 분들은 매일 아침에 딱 15분만 투자해서 아침일기 모닝페이지를 써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제가 좋아하는 책들인 타이탄의 도구들, 미라클 모닝, 아티스트 웨이에서 저한테 필요한 방식을 쏙쏙 가져와서 저한테 맞게 템플릿으로 만들었어요. 혹시 저 책 다 사서 읽어야 되나 고민하신다면 읽어보시면 더 좋지만 다 안 읽어도 괜찮아요. 오늘 그 책에서 좋았던 것들, 배운 것들 쏙쏙 빼내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그럼 아침일기 모닝페이지를 어떻게 쓰는지, 왜 그걸 그렇게 쓰고 있는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먼저 제가 모닝페이지의 첫 단계로 항상 쓰기 시작하는 목표 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올해 목표 쓰기입니다. 매년 초에 저는 저만의 큰 그림을 그려요. 올해 제가 이루고 싶은 것들, 예를 들어서 메타시 3.0 업그레이드, SNS 구독자 10만, 프로세스 브랜딩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이 목표들을 다시 한번 손으로 적어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자신의 목표를 다시 적으면서 그 느낌을 되새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루가 시작될 때 이미 머릿속에 그 목표가 생생하게 그려지거든요. 두 번째, 드림. 꿈꾸는 나의 모습을 쓰는 겁니다. 다음은 제 인생에서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적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재밌으면서도 셀프 동기부여를 해주는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는 매일 나는 교육성장대학 타임 MBA를 만들어서 시간 관리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돕는다. 혹은 내가 만든 시간관리 모듈 시스템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장과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적어내려가요. 내가 되고 싶은 모습, 이루고 싶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적는 거예요. 저는 성공을 내가 되고 싶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성공한 나를 만나는 거죠. 이렇게 매일 꿈을 쓰다 보면 점점 더 그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 들어요. 뇌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꿈을 시각화하고 구체적으로 상상할 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뇌가 자동으로 열심히 일한다고 해요. 마치 나침반이 방향을 잡아주듯이 우리의 목표가 매일의 행동을 이끌어줍니다. 매일 목표와 꿈을 적는 건 제가 혼자 고군분투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감사일기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3년 전에 베스트셀러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감사일기를 꼭 쓴다는 이야기를 읽고선 나도 감사일기를 써봐야 되겠다 라고 다짐을 했어요. 처음에는 감사일기를 쓰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좋은 건 알겠는데 뭘 써야 되는 건지, 이건 진짜 감사가 아니라 억지로 쓰는 것 같은 마음의 저항감이 생기더라고요. 타이탄의 도구들에서도 소개된 방법이 있는데요. 그 형식대로 쓰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게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게 되었고요. 우연히 다른 책을 읽다가 저한테 찰떡인 감사일기 형식을 발견하고 2년 넘게 이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자기 자신,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감사할 만한 것들을 발견하고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길게 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에 한 줄씩 딱 3줄만 써도 충분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나에게
나에게 감사하기입니다. 먼저 저는 저 자신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난 나에게 감사한다. 또 어제 힘든 하루를 잘 버텨준 나에게 감사한다. 오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쓸 나에게 감사한다.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연습을 하면 자존감도 함께 높아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두 번째, 그 다음으로는 저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 그들이 내 삶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떠올리면서 감사를 적어요. 항상 나를 살피고 배려해주는 남편에게 무한 감사한다. 내 영상을 봐주시고 다정한 댓글을 남겨주시는 구독자 선생님들께 감사한다. 매일 아침을 함께 시작하는 열정적인 메타첼 크루님들께 감사한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글로 표현하면 마음이 훨씬 따뜻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정말 좋은 건 이렇게 감사를 쓰다 보면 그 사람에게 직접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나를 둘러싼 환경에 감사를 적어내려가요.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자연, 날씨, 이 작은 것들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따뜻한 차와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한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한다. 멋진 책상, 노트, 만년필, 내 생각을 글로 쓸 수 있는 도구와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감사한다. 이렇게 적다 보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작은 것들에 더 감사하게 되고 더 감동받게 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감사일기를 써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일기가 뇌에 미치는 영향이 또 궁금해서 제가 또 찾아봤죠. 감사일기는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건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불안을 완화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단련하는데 영향을 줘요. 또 감사하는 습관은 뇌의 긍정적인 사고 패턴을 강화해서 행복감과 만족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딱 3줄 쓰는 시간만 투자하면 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니까 감사일기는 정말 개꿀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닝페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아침일기 모닝페이지는 정말 자유롭게 적어보면 됩니다. 어떤 형식도 규칙도 없어요. 저는 확언을 적기도 하고 그날의 아침 기분이나 걱정을 흘려보내듯이 적습니다. 때로는 이유 없는 불안감을 적기도 하고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써보기도 해요. 여러분도 모닝페이지를 써보시면 이 억눌린 감정이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모닝페이지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담감이나 불안을 종이에 쏟아내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도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이 깨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사이트가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막연하니까 제가 쓰는 방법 중에 자주 하게 되는 3가지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저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적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퓨처 셀프 일기입니다. 근심 걱정이 별로 없고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자기 확언, 성공 확언, 꿈을 이룬 미래의 내 모습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면서 셀프 동기부여를 해줘요. 거의 매일 쓰는 확언은 나는 내 꿈을 이뤄낼 힘이 있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포기하지만 않으면 내가 내 꿈을 이뤄낸다. 이걸 거의 적는 편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3,000명 앞에서 강연하는 내 모습을 적어보는데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힐을 신고 어떤 표정과 제스처로 말하는지까지 적기도 해요. 또는 타임 MBA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과 워크숍을 하면서 성장을 만들어가는 장면도 적어봅니다. 그리고 메타시가 앱으로 출시되고 전 세계 1억 명이 쓰는 세계적인 플랫폼이 되는 장면, 또 그 1억 명이 달성이 되면 고객들에게 어떻게 감사 편지를 쓸까 적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적다 보면 이미 내가 그 목표를 이룬 것 같아지고 마음이 막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그 멋진 미래의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잘 살아보자
다짐하게 됩니다. 그럼 긍정적인 에너지로 힘든 일도 꽤 잘 견딜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 일기입니다. 불안감이 올라올 때 또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뭔가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저는 저에게 셀프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지금 느끼는 감정이 뭔지, 왜 그 감정이 올라온 건지, 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왜 못하는 건지,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인지 이거 게으름인지 그냥 하기 싫은 건지,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방향이 맞는지, 내 안에 어떤 회피 요소가 있는지 실제 심리상담 하듯이 셀프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해봅니다. 이런 날은 한 페이지로 끝나지 않아요. 안에 있는 감추고 싶었던 마음까지 꺼내기 위해서는 3페이지, 4페이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쓰고 내려가요. 그러다가 답을 찾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글로 배설된 생각들 덕분에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 자체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감정일기입니다. 이건 좀 누가 보면 큰일 날 만큼 좀 숨기고 싶긴 한데요. 누군가에게 미운 마음이 들거나 어떤 사람의 상처되는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날에는 감정일기를 써요. 자꾸 싫은 모습이 떠오르거나 서운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이렇게 막 올라오면 무조건 감정일기를 적어봅니다. 이렇게 적다 보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단순히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만 하면 해소되지 않고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여요. 이런 감정이 해소되지 않으면 밖으로 그대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미운 마음이 싹을 틔울 때 감정일기를 적어내려가면 감정이 아니라 상황을 객관화해서 보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럼 조금씩 현실적인 방법이 찾아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이런 사람들이랑 잘 안 맞는구나, 내가 이런 상황을 불편해하는구나, 나도 이런 행동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게 돼요. 이게 나를 알아가는 시간, 나를 보살피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하면 그 사람에게 고마웠던 점을 3가지 이상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밉거나 서운한 마음, 원망이 고마움으로 살짝 바뀌면서 애민으로 트레이닝이 되기도 합니다. 단 이건 애증의 관계일 때 여러 번 써야 효과가 있고요. 원수지간이면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저만의 팁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매일 아침 이렇게 15분만 투자하시면 단단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장하시면서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 쓰기입니다. 내 꿈을 시각화하는 거예요. 올해 목표를 쓰고 드림, 꿈꾸는 나의 모습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감사일기를 씁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해볼게요. 감사일기는 나에게 감사,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 나를 둘러싼 환경에 감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 모닝 페이지입니다. 내면과의 대화입니다. 방법으로는 퓨처 셀프 일기를 쓰거나 질문 일기를 쓰거나 감정 일기, 이들 중에서 하나씩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아침 일기 모닝 페이지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되도록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쓴다입니다.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또 뇌과학과 연결이 돼요.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45분 이내에는 자기 방어가 세팅되지 않는다고 해요. 즉 무의식에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쏟아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무의식에 내가 각인하고 싶은 것들을 집어 넣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꼭 목표와 꿈을 적는 루틴을 넣은 것이기도 합니다. 아침 무의식을 역이용한 것이기도 해요. 아침 일기와 저녁 일기가 다른 점은 아침 일기는 무의식의 생각을 쏟아내면서 조금 더 솔직하게 쓸 수가 있어요. 반면에 저녁 일기는 하루에 있었던 일 중에 뇌에 남아있는 기억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인간의 부정 편향 때문에 보통은 저녁에는 안 좋은 생각들이 조금 더 잘 떠올라요.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은 저녁 일기를 쓰면 더 불안해지고 자괴감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침 일기를 더 추천해 드립니다. 매일 아침을 긍정적인 생각과 에너지로 채울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루틴입니다. 물론 아침에 빼먹고 못 썼지만 생각과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면 하루 중에 언제라도 끄적여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로 최소 3개월 이상은 지속적으로 써보는 거예요. 하루 이틀 쓰면 뭐 기분이 바로 좋아져요. 그래서 와 이거 너무 좋다라고 하는데 이게 일주일, 2주일 되면 다시 흥미를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마담 초이가 3개월 쓰라고 했으니까 3개월만 그냥 참고 써보자. 그렇게 저 믿고 매일 15분만 투자해보세요. 세 번째, 되도록 손으로 쓰기입니다. 디지털 기기로도 좋지만 되도록 처음에는 손으로 써보시는 걸 추천해요. 저는 처음에 손으로 썼다가 그 이후에는 굿노트로 타이핑으로 썼다가 다시 요즘에는 종이 노트에 만년필로 돌아왔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아침 일기 모닝 페이지를 통해서 하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다시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나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이 시간이 정말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물론 바쁜 아침에 일기를 쓸 시간이 없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심리상담소이고 마음 PT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몸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들여서 헬스장에 가서 그 비싼 PT를 받잖아요. 마음 건강을 위해서 마음 PT를 받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요? 시간만 투자하시면 심지어 무료입니다. 매일 아침 15분 투자로 건강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목표 이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만의 아침 일기 쓰는 방법이나 모닝 루틴이 있나요? 함께 나누고 서로 응원하면서 같이 성장해요. 여러분의 하루가 1% 더 성장하고 1% 더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